자, 보험 가입할 때 검토사 확률과 기대값을 구분하고 있는가. 그래서 위험을 이전하는 대가 지불하는 것이 보험료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 그래요. 리스크. 위험관리 우리가 책자에 보면 위험관리 보험설계 책자 우리 뭐 AFPK든 CFP든 거기 다 위험관리 보험설계 나오죠. 거기에 위험관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위험 축소, 위험 이전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그렇죠. 나의 위험을 누구한테? 보험사로 이전한다. 그래서 위험 이전. 이 보험이죠, 보험. 그래서 위험 회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손실과 손실이 크냐, 그 다음에 뭐죠? 자주 발생하느냐, 발생 빈도. 요걸로 이제 구분하면 이렇게. 그래서, 손실도 크고 발생 빈도도 많아. 여기야. 이건 뭘까요? 위험 회피입니다, 회피. 왜 회피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이 매년 홍수 나고 우리 집이 매년 침수로 수천만 원씩 매년 잃어버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죠. 이사 가야 돼요. 그죠? 이건 이제 위험 회피. 손실도 많고 발생 빈도도 많아. 이건 위험 회피. 그죠? 위험 보유는 뭐야? 자, 위험 이전부터 우리가 볼까요? 위험 이전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동차 보험. 사고 발생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나면, 만약 인사사고가 났다,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 강도가 큰 거. 그죠? 이런 것들. 발생 빈도가 낮지만 손실 강도가 큰 거. 이거는 위험 이전이에요, 이전. 자, 이전인데, 우리가 이제 항공기 보험도 마찬가지. 항공기 보험도 뭐, 자주 일어난다, 항공기 사고가. 그럼 누가 보험사 다 망하죠. 보험사 다 망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빈도는 낮지만, 손실이 크다. 이게 이제 위험 이전이 돼요. 이제 위험. 누구한테? 나의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시킨다. 근데 보험사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 사고에 뭐 100억을 짜리 가입을 했어. 그럼 보험사가 이 100억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사도 또 재보험을 듭니다. 재보험사라 그래, 재보험사. 보험사도 보험을 들어요. 보험사도. 이게 재보험이라는 거예요, 재보험.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를 다 이전시킨다. 보험사도 리스크를 이전시킵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받은 거에서 일부 여기 또 보험료를 지불하겠죠. 그죠? 자, 이혼 보유는 뭐야? 발생 빈도도 작고, 뭐예요? 손실도 작아. 이게 뭐야? 볼펜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야. 매번 나는 잃어버려, 매번 잃어버려, 나는 매번.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손실 금액이 작잖아. 100원짜리. 그죠? 빈도도 많은데, 그냥 보유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위험 축소는 뭐예요? 발생 빈도는 큰데, 예. 손실이 작은 거. 방금 뭐 설명드렸죠? 이거 뭐죠? 위험 보유하고 위험 축소가 어디죠? 축소인가? 그러니까 위험 축소는 손실이 작고, 그죠? 작고, 이 발생 빈도가 크다. 위험 축소. 그다음에 손실도 작고, 발생 빈도도 작어. 이거는 뭐 그냥 보유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축소시킨다는 말을 그대로 위험을 내가 리스크 해치하겠다라는 거죠. 조금 낮추겠다. 그리고, 손실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발생 빈도가 낮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작은 거에 대한 부분은 보유나, 축소로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위험 관리죠. 위험 관리. 그래서 확률과 기대값을 구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보험은 발생 확률이 낮고, 손실 규모는 큰 위험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뭐예요? 위험 이전에 관련된 위험 관리 방법이에요. 위험 관리 방법. 자,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카지노의 뭐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이거 굳이 카지노에 비유할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위험 관리 보험 설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명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가. 자, 163페이지. 치명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가. 자,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미래 닥칠 위험 프리미엄 구역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치명적 위험. 우리가 이제 치명적 위험이라는 위험을 이제 또 구분할 때 치명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
그다음에 일반적 위험이 있어요. 치명적 위험 중에서 이제 인적 위험이 있는데, 인적 위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적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망,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장기 생존. 사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장기 생존. 그다음에 상해도 있겠죠. 상해. 치명적 위험. 왜? 이 치명적 위험과 중요한 위험 구분하는 게 뭐냐면, 치명적 위험은 이 위험이 닥쳤을 때 나의 돈으로 이렇게 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 개인이 파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우리가 치명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치명적 위험. 위험을 이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위험은 파산 정도는 아니야. 파산 정도. 그래서 이런 큰 질병이나 사망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한 가정이 굉장히 치명적 위험이 닥치게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런 치명적 위험에 나는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대비. 가장이 사망하면 큰일 나잖아. 그 가정은. 가장에 대한 어떤 사망에 대한 대비,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대비, 너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닥칠 프리미엄을 구입하는 것 같다.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풋옵션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투자로 이걸 위험을 예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건 좀 뭐, 보시면 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이나 질병 치료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도 풋옵션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산다라는 게 이제 옵션을 산다는 이야기죠. 옵션. 네. 당장 가장이 사망하거나 가족 중에 누구가 아프거나 다칠 확률이 높지 않을수록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과거에는 그 이제 장애인이 보험 가입하기가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다칠 확률도 높고 아플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불평등이다, 불평등 계약이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가 아프거나 다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아프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량체라 그래서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 우량체락에서 이제 보험료를 굉장히 뭐 10%까지 깎아줬는데 지금은요 건강보험도 이게 적용이 돼서 일반 우리 이제 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에도 관련돼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 뭐 3년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그러면 또 그 건강검진을 할 때 결과도 괜찮고, 이런 것, 30% 이상 할인되는 이런 건강보험도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입하면 굉장히 적은 보험료로도 굉장히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자, 넘기시면 1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을 가입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풋옵션을 보면 행사가격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옵션 프리미엄은 크게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나이가 30세예요. 30세는 건강하잖아요. 아플 확률이 없잖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플 확률이 많아지죠. 과거에는 내가 혜택을 못 받지만 이제 혜택 받을 확률이 높아져. 그럼 이게 10만 원짜리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왜? 내가 이제 보험금을 타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이걸 왜 옵션에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리미엄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저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옵션이나 이런 어떤 그 투자의 개념을 봤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씩 비교하는 게 뭐냐면 고객님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고객님, 왜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주식을 하면 개미들을 많이 이길까요? 대체적으로. 뭐 지금은 좀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왜 외국인들이 많이 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걔들은 물론 첫 번째 정보력이 앞서죠. 정보력. 두 번째는 이거예요.
현물을 살 때 반드시 옵션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샀으면 이거 옵션처럼 뭐예요? 90원에 팔 권리를 사버려요. 그러면 나는 혹시나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더 떨어져도 90원에 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0원만 손해보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반드시 그 현물을 사면서 옵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이너스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뭐 물론 옵션을 좀 산 가격을 주겠지만 그러면 한 105원 정도로 투자가 된 것이죠. 5원은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옵션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15원으로 그냥 이렇게 나의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다. 나의 리스크를 한정시킬 수 있다. 해지는 아니죠. 한정시킬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 해지죠. 90원짜리 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려라. 그리고 은퇴 설계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품이 있으니 이걸 하나의 가성비를 따져서 가입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어떤 좋은 프리미엄, 가치 있는 프리미엄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발 부채에 대응할 우발 자산이 있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보장성 보험과 이렇게 이게 있죠. 이게. 그죠? 지금 당장 1억 보상해 주는데 나는 이렇게 갖고 가면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그 보장 자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장이라는 게 뭐 사망도 있을 수 있죠. 사망에 대한 보장 자산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분 연봉 뭐 이게 이제 주먹구구시라 그러는데 연봉의 정기보험으로는 한 8배 정도, 연봉이 8배, 종신보험으로는 한 4에서 5배, 이 정도 이렇게 연봉 대비 준비하시면 그나마 준비가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목적 자금,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비가 한 명당 3억이니까 최소한 2명을 낳았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그다음 플러스해서 뭐예요? 부채 규모. 돌아가셨는데 뭐 배우자가 홀로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녀도 키우고 부채도 이자 상환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부채 규모와 뭐 자녀 양육비 정도의 플러스 생활비의 규모를 그분의 나이와 준비가 해소되는 나이까지 기간을 잡아서 대략적 금액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정해진 기간을 언제로 하냐? 대부분 막내가 독립하는 시점까지. 이 정기보험 보험료가 굉장히 쌉니다. 종신보험 비싸죠. 대신 정기보험은 소멸성이고 종신보험은 환급형이죠. 환급형. 그래서 이게 비싸기 때문에 많은 배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자, 우발부채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자, 보장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도 좀 뭐죠? 은퇴 이후. 자, 3-9 한번 볼까요? 그림. 자, 3-9 보시게 되면 자, 은퇴 자산도 줄고 그죠? 보험금도 줄죠. 그죠? 네. 그래서 은퇴 이후 보장성 보험 효력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그죠? 보험은 은퇴 후반에도 충당할 여력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의료비가 점점점인데, 그죠? 은퇴 자산 줄어들지만 보험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컨버시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은퇴 이후 보장성 보험의 효력.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게 이제 보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할애가 안 됐는데 이게 많이 할애가 됐어요. 네, 개정판에는. 자, 그런 부분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정액 보상인가 실비 보상인가. 그래서 적절히 혼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비 보상은 좋은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벌어진 소득보다 더 부담이 많이 커지면 이거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실손 보상과 어떻게 정액 보상을 같이 혼용하자 이거죠. 정액 보상은 뭐예요? 내 보험료가 대부분 평균 보험료죠. 평균 보험료. 이거는 올라가는 보험료죠. 올라가는. 그렇죠? 증액형 보험료고요. 이거는 평균 보험료. 정액 보상은 대부분 평균 보험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납입기가 끝날 때까지는 항상 똑같은 금액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비 보상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대신에 뭐예요? 실제로 손해난 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비 상승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올라가죠. 정액 보상은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의료비 상승이나 이런 거는 해지는 못하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암진단 자금 3천만 원이다. 근데 현재 3천만 원과 앞으로 30년 후에 3천만 원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비로 보상이 되니까 그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죠. 자, 근데 정액 보상 중 하나가 암보험이다. 이게 쭉 나왔죠. 여기 나왔네요. 3천만 원 목돈인데 뭐 이런 내용들. 대부분 이제 암 진단 자금은 이제 최근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3천만 원이 많았는데 지금 다 5천만 원 이상이죠, 대부분. 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암에 걸리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장이신데 와, 내가 막상 가장인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야, 이거 부족하더라. 부족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최소한 1억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 근데 이분이 진짜 이 정도 가입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차 한 대 바꾸셨더라. 아니, 왜 차를 바꾸냐고. 물론 이제 건강이 회복되셔서, 네. 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실손보험은 이제 상승의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 나왔죠. 자, 6번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가? 불필요한 보험료. 자, 여기 이제 우량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제 종신보험이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우량채 할인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예전에 이제 종신보험 가입할 때 우량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망보험금 1억 이상만 우량채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10% 보험료 할인해 줄게. 이게 이제 불법이다. 이거 합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사망보장금 1억 이하도 다 뭐예요? 건강한 사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어떤 뭐예요? 할인을 해줘라 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 보험료 내던 거를 원래는 내가 건강해서 할인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18만 원을 내면 됐는데 내가 이거 할인 못 받았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납입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5년 냈어. 20년 납인데 그러면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 곱하기 15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요 돈만큼을 할인받아서 내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이런 이제 제도가 여기 이제 우량채 관련된 할인 청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판례가 나와서 이거는 잘못된 조건으로 이렇게 불평등한 계약이다 해서 사망보험금 밑에도 해줘라. 다 전부 다 해줘라.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게 할인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할인 청구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뭐 보게 되면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혈압, 비만 지수, 심전도 등이 정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의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 보험료 납입 면제가 뭐예요? 보험료 납입 면제. 예. 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예외도 있다 이거예요. 가입자가 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 그래서 대부분 뭐 장애 같은 경우에 뭐 2급 이상 아니면 1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 납입료 면제.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몇 급 이상일 때는 뭐 보험 납입료 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라. 내가 혹시 큰 질병에 걸렸거나 큰 상해에 닥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근데 요즘은 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납입 면제 해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한번 체킹을 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쭉 이야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챙기고 있지 않는가. 자, 이거 수술보험금 수령해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뭐죠? 예, 제가 뭐 예전 이게 내용이 없었었어요. 이 개편되기 전에는. 근데 제가 개편되기 전에 방송할 때 제가 촬영할 때 다 이야기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보험금 찾아라, 뭐 해라. 근데 이제 친절하게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예, 친절하게. 자, 보게 되면 자, 어떤 것들이냐, 용종, 내시경 검사할 때 용종 있죠, 용종. 자, 용종을 제거했다. 이거 뭐예요? 수술이다, 이거. 그래서 생명보험에 수술보험금 특약이 있어요. 수술보험금 특약. 1종부터 뭐 5종까지 있죠, 5종.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면 1종부터 3종.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면 다 종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또 가입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청구하시면 3년 이내 청구가 원칙이에요. 보험금은. 그래서 청구하시게 되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제가 용종 제거 많이 하셨대요. 수술 특약인데 왜 안 하셨냐고 해가지고 청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이내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됩니다. 3년 지나서 청구 못 할까요? 이 보험사마다 약간 틀린데요. 청구하실 때 청구서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요. 좀 팁을 드리면 나는 이 용종 제거가 수술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청구를 못했다. 이제 알고 이제 신청한다. 좀 다오 보험금. 이렇게 하면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주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맞지만 지났다 해도 한번 청구를 해보세요. 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험에 대했을 때 검토사항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좀 확률과 기대값을 구분하고 있는가, 뭐 이건데 제 위험 이전, 그 다음에 치명적 위험, 미래 뭐 위험 프리미엄을 산다, 뭐 이런 것들, 우발 채무 보장.